보충 설명드리자면 인정 추천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은 찬성을 합니다. 좋은 수작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천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인정제라는 것은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규제나 교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정선생님 말씀하신 인정제의 부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필요하지만 이 법제가 국가관리의 의지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또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우리가 주체로 삼고 있는 민간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의식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선생님도 그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 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백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약간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다시 뭐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됐습니다. 예. 사실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 발제자 선생님께서 답변이나 이것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여기 청중서에 계시는 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중석에 계시는 청중 중에서 발제자든 혹은 토론자든 사회는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열분 선생님께 응답할 시간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민간 저술이라는 잠깐만요. 예. 민간 전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갖고 굉장히 반갑게 지금 찾아왔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구체화시키고 좀 진짜 전문화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출판이나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가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은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학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관료분들이나 어떤 조직화된 부분에서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구체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는 지원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문광부에서 신청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원한 얘기죠. 어떤 분들이 거기에 신청하고 그 지원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노인들 복지, 문화복지 지원처럼 그런 바우처 민간에 아니면 좀 모자르는 대학생이나 사회 봉사 활동으로서 그런 분들의 어떤 생활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지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 아니면 우리가 기부금 10만 원 내듯이 그런 걸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보상 체계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 혹시 개인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한글 연구라고는 한글 음악의 이돈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글을 국제 표기를 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 국가의 발전,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 잘났다고 해봐야 누가 알아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LG연구소에서 한글 자동화 그런 부분에 일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글이야말로 우리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지식의 총체이자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동규 선생님 질문이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어떤 민간 저술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 법안에서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 기본적인 것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미 저거 상용화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이건 지금 이미 의미가 없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예.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출판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쓸 수 없는 과정. 예를 들면 이제 블로그에다가 써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다 어떤 이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게 나는 이렇게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
뭐 사실은 조금의 보상만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사실 사회봉사에 대한 우리 모두의 그 열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분들이 좀 조직화되고 이렇게 뭐랄까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메르스 관련된 부분이나 뭐 지금 도로명소 측이나 모든 것에서 시스템이 빠졌습니다. 그냥 행정 통제만 있고 명령이 있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정책개발팀장이신 정선생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그 지원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현재까지 그 정책적인 지원 형태는 항상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 그리고 일정한 양의 선명성, 투명성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재정이라는 것과 그 공공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출판 관련 예산이 330억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문화 바우처 하는 예산에 혹시 못 미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 방향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를테면 자서전을 쓴다. 자서전을 쓰는데 문창과 학생들이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되는 자서전을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뭐 노인이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00만 명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런 일정한 수준의 어떤 일단 기부라든가 아니면 자발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예산 투입 규모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민간저술연구지원법이라는 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문제들도 그 일정한 수준 이상을 패스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더 글을 잘 쓸 수 있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세출판사와 매칭하는 연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 계속 제가 편집자를 우선시한다라고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도서 자체가 또는 뭐 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또는 보고서나 뭐 자료집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개인의 의욕과 개인의 경험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일련의 심사 과정이 필요한 거고 예산의 투입의 규모와 한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려는 것이 이런 정책 토론의 목적이라고 싶고 아까 어떤 발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 출판 지원센터의 설립 가능성의 모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 입법이 더욱더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실효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실 분 계신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 예, 좋습니다. 혹시 개인 소개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15년차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그리고 10년차 아기 둘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책을 쓸 준비를 하면서 김태광 총수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한국책쓰기 성공학 코칭협회에 지금 글쓰기를 배우고 있는 예비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초등 교육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15년 정도 아이들 많이 이제 만나고 가르치면서 나름의 어떤 인성 교육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제
나름 치열하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아이들 둘을 키워보다 보니까 동네 엄마들이 아닌 좀 더 전국의 엄마들을 상대로 수다를 떨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다이나 매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책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테니까. 네, 그래서 책을 좀 쓰고 싶다 했는데 A4 용지에다가 나름 워드 프로그램을 펼쳐놓고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몇 장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며 문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에 한번 가서 배우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책협에 찾아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명인 명장들께서도 하물며 자기 노하우나 기술을 전수하고 싶지만 글을 쓰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책협에 가서 들었는데 자비 출판을 하려면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업 출판을 하셔야 할 텐데 기술을 모르시니까, 글쓰기 기술을 모르시니까 막막하셔서 포기하시거나 이렇게 세상을 등지시거나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어머님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글 써서 수다 떨고 싶어 하시는 한 인간으로서의 욕망이신 것 같으신데요. 여기서 혹시 답변해 주실 만한 분이 김태광 선생님은 이야기 하셨고 김태광 선생님이 하시는 거 다 들으실 것 같고, 다른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계신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그 글쓰기 교육을 실제로 하시고 계시는 분은 김태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요. 저는 이제 국장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시인입니다. 중남일보랑 여러 군데에서 상을 8번 받았습니다. 저는 학력이 없습니다. 무슨 영어를 모릅니다. 영어를 모르고요. 저는 영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주 지장은 없고요. 위적분도 모릅니다. 수학 점수를 저는 빵점만 맞았습니다. 어릴 때. 자, 그랬던 전데요. 저는 19년 동안 시를 썼고 글쓰기만 제가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쓰고 싶어 하는데요.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양경무 선생님 외에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 A4 용지에 100장 정도 쓰고요. 원고지 매수는 한 800면, 850면, 10포인트로. 그리고 한 꼭지당 우리가 4장, 5장 정도로 집필을 하죠. 한 꼭지에 원고지 매수로는 거의 한 20장. 그러니까 A4 용지로 2장 반 정도. 글에 대한 부분들은 길고요. 예. 사실은 저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편집의 달인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요. 편집 달인 아니지만 이런 기본 기능을 알아야지 책 쓰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예. 모든 사람이 써야 제가 설명을 이 선생님, 그 선생님 저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김 선생님도 한 5분 안쪽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쓰고 계시죠? 카톡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한글 문서에다 옮기면 돼요. 그 대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직장인이면 직장에 몸담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 취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한테 현재 중학교 1학년 윤경양이 지금 책 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중생인데요. 10대의 고민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10대의 고민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경험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10대로서는 경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 연령에 맞는 직업군에 맞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책 쓰기 형식,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알아야지 우리가 책 쓰기 쉬워지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고 싶은데 미국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써주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대필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책 쓰기는 굉장히 쉽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책 쓰기가 쉽다는 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저는 그동안 300여 명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이지훈 작가는 생방송 아니죠? 아침마당에 나갔고요. 몇 분에도 뵀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모라 작가님 책 나왔죠? 며칠 걸렸습니까? 초고 쓰는데 며칠 걸렸어요? 3개월. 조홍경 작가님은요? 손 들어보세요. 몇 개월? 한 달 걸렸죠? 한 달 걸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쓰고 계십니다. 뭐냐면 방법 논적인 간단하게 좀 얘기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 중, 고 학생들부터 어떤 지원을 해주어서 그 친구들이 크면 성인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레 저술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하나씩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책을 쓴 저자들 많잖아요. 그 저자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자분들요. 그렇죠. 그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최 측에서 자꾸 요청을 합니다. 끝내야 된다. 사실 오늘 이 자리 민간 저술 연구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선생님 8분의 발제자 선생님, 2분의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방청석의 선생님들, 또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담고 계신 선생님들, 여러 가지 각가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서 이러한 법, 민간의 어떤 지식, 정보 자원을 어떻게 글쓰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금방 플로어에서 토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나 출판의 형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냐, 어떤 출판도 디지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이런 문제, 혹은 또 저술 연구의 어떤 과정 혹은 결과물의 정리와 더불어 활용 방안의 어떤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이 국회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또 지금 보좌관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시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온북TV라는 케이블 책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진희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정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결의말 큰사전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문득 든 생각인데, 물론 저술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누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공유를 해야지만 어떤 그 저술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결의말 큰사전에서 아마 알고 계시면 득달같이 찾아오시겠죠. 그 결의말 큰사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기총회 했던, 그 다음에 뭐 평양이라든지 심양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던 회의를 다 기록한 영상 테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세월을 되돌려서 복원할 수 없는 것들, 물론 글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은 흐르고 나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저는 아주 싫어하고 못합니다. 아무리 하려고는 안 됩니다. 김태강 선생님께서는 글쓰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글쓰기보다는 말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도 말하기가 기초가 돼서 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시대로 이제는 흘러왔기 때문에 모든 그 컨텐츠들이 영상으로 기록할 가치가 있고, 또 영상으로 기록한 것들을 글로 풀면 그것도 또 하나의 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1914년생이셨던 할머니께서 6월 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계속 살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6.25 때는 우리가 밤에 총알이 날아오면 그걸 어떻게 총알을 막았는지, 뭐 솜니불로 막았는지, 뭐로 막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록이 되었는데요. 제가 뭐
얼마 전에 또 남원을 가봤더니 그 남원에 있는 지역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남원 지역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하셔서 어떤 그 지역 문화를 복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저술연구지원법에 학술적으로 갈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쉽게 저같이 글쓰기를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또 지금 뭐 제가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말하게 해서 이걸 기록할 건지, 그 다음에 누가 어디에서 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안에서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관련된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학술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저희 같은 그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모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끔 창을 만들어 주시는 법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끝내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무리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저술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에 의한 기록만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이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답변하실 분이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고 나중에 신계련 의원님한테 그 부탁을 한번 보좌관님이 좀 부탁 꼭 전해주십시오. 법안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 의견 좀 반영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금방 마지막에 질문하신 선생님도 아까 제가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꼭 반드시 출판해야 되는가 디지털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 입체적 디지털 우리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는 정말 구술과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제가 전공한 역사학에서도 요즘은 그런 글로 쓰는 역사만이 아니고 영상으로 쓰는 역사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아까 몇 분의 발제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일찍부터 우리는 인쇄술도 발전했고 우수한 기록 문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광의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기록이든 뭐 다른 기록도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전통이 19세기 중엽 서세동정의 상황, 식민지를 거치면서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사실 이제는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우리 문화 자산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자산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결과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 문화 자산이 특정한 엘리트 집단, 지식인 집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으로, 글 쓸 수 있는 사람은 글 쓰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개인에 축적되어 있는 문화적인 자산의 있다에 대한 자신감, 이 자신감이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자산이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런 정책 토론회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저도 아까 여기 박 선생님이신가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아주 어부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구술했던 걸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민간에 축적되어 있는 문화, 인문적 소양,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뿌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문학, 저도 인문학을 하니까 인문학의 효용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 뿌리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에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이것도 쉽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뿌리에 걸음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싶고 그런 걸음주기는 우리 개개인도 정말 해야겠지만 특히 정책을 세우고 법제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뿌리에 정말 뿌리에 걸음을 주는 단지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꽃을 가꾸고보다도 정말 뿌리에 걸음을 주는 이런 정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왔었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